푸른빛 모니터가 서연의 얼굴을 비춥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이고 화면 속 코드는 물 흐르듯 완성됩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전화기가 울립니다. 발신자는 아버지. 서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3년 만에 연락. 박지민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들어와라. 고졸 신입사원으로. 서연의 눈이 커지고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합니다. 일주일 후 그녀는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화려한 금발은 검은색 머리로, 명품 의상은 평범한 정장으로, 이제 그녀는 천재 해커 윤서연이 아닌 평범한 고졸 신입사원 박지민입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이 위장 잠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할 거대한 음모로 이어질 줄은. 그리고 그날 밤 회사 어딘가에서 죽음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도.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MIT 컴퓨터공학과 연구실, 창문 없는 좁은 공간에 푸른빛 모니터 화면만이 서연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은 키보드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화면 속 코드는 물 흐르듯 완성되어 갔습니다.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마침내 완성된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화면 속 보안 시스템이 하나둘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서연, 27살. MIT 사이버 보안 박사과정에서 이미 2개의 국제 해킹 대회를 석권한 천재 해커였습니다. 학계에서는 그녀의 논문이 발표될 때마다 떠들썩했고 미국 국방부에서조차 그녀에게 러브콜을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가슴 한켠에는 항상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윤정호 회장과의 관계였습니다. 한국 최대 IT 기업 테크노바의 회장인 아버지는 어릴 적부터 서연에게 지나친 기대와 압박을 가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다른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뛰어놀 때 서연은 아버지가 준비한 특별 과외 선생님들과 함께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했습니다. 서연아, 넌 내 딸이야. 평범하게 살면 안 돼. 최고가 되어야 해. 아버지의 이 말은 서연의 어린 시절을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서연은 정말 최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부녀 관계는 점점 소원해졌고 미국 유학은 그 거리를 더욱 벌려놓았습니다. 그런 아버지로부터 갑작스럽게 연락이 왔습니다. 테크노바에서 연속적인 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경쟁사의 핵심 기술이 넘어가고 중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3년 만에 마주한 아버지의 얼굴에는 피로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런 아버지가 내민 제안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박지민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 들어와라. 고졸 신입사원으로.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를 위장시키겠다고요? 회사 내부에 스파이가 있어. 경영진 중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 외부 조사로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내 능력이 필요해. 서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아버지의 요청은 이해가 갔지만 그동안 자신을 대했던 방식을 생각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할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연은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화려한 금발은 검은색 머리로 바뀌었고 명품 의상 대신 평범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박지민, 지방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독학으로 코딩을 배운 신입사원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테크노바 본사 앞에선 서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거대한 유리 건물이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그녀를 압도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더 이상 천재 해커 윤서연이 아닌 평범한 고졸 신입사원 박지민이었습니다. 첫 출근 날 서연은 충격적인 기업 문화를 직접 경험했습니다. 신입사원 교육 중 강사는 신입들의 학벌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차별했습니다.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출신들은 앞줄에 앉으세요. 지방대와 고졸은 뒤로 가주세요. 서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차별이
21세기 대기업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뒷자리로 향했고 그곳에서 한 청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눈빛이 맑고 선한 인상의 그 청년도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교육이 끝나고 서연은 개발팀에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강태준 팀장을 처음 만났습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무표정한 얼굴을 한 4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너 고졸이지? 기대 안 해. 커피부터 타는 법 배워. 서연의 가슴속에서 불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꾹 누르고 공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은 참아야 할 때였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서연은 아침에 마주친 그 청년이 혼자 밥을 먹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용기를 내어 그의 앞에 앉았습니다. 저도 여기 앉아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그렇게 서연은 김도윤을 만났습니다. 그 역시 고졸 출신으로 심한 차별을 받고 있었지만 뛰어난 코딩 실력을 가진 청년이었습니다. 저는 독학으로 코딩 배웠어요. 지민 씨도 그렇죠? 네. 학교에선 배울 수 없는 게 많더라고요. 서연은 말하면서 약간의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도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 불편했지만 임무를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첫날이 끝나고 늦은 밤 사무실에 홀로 남은 서연은 조심스럽게 가방에서 특수 장비들을 꺼냈습니다. 초소형 카메라와 도청 장치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개발팀 사무실 곳곳에 이 장치들을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컴퓨터에 특별히 제작한 백도어 프로그램을 설치했습니다. 컴퓨터 화면 앞에 앉은 서연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순한 신입사원 박지민이 아닌 천재 해커 윤서연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가락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자, 이제 시작이야. 서연의 화면에 테크노바의 내부 시스템이 펼쳐졌습니다. 이제 그녀의 진짜 임무가 시작되었습니다. 누가 회사의 비밀을 유출하고 있는지, 그 배후에는 어떤 음모가 숨어 있는지 밝혀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과정에서 오랫동안 소원했던 아버지와의 관계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빛나는 무수한 불빛들처럼 서연의 마음속에도 작은 희망의 불빛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출근한 지 일주일째 되는 날, 개발팀 사무실에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강태준 팀장이 예고 없이 신입사원들에게 과제를 내린 것입니다. 서연은 모니터를 바라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화면 속 코드는 단순해 보였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 코드 조각들을 분석해서 오늘 저녁까지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능력을 평가하는 첫 번째 테스트입니다.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비꼬는 듯한 톤이 묻어 있었습니다. 특히 고졸 출신인 서연과 도윤을 향한 눈빛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시선은 이미 코드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알고리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 구내식당에서 도윤과 마주 앉은 서연은 자신의 의심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도윤 씨, 이 코드.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어떤 점이요? 이건 단순한 연습 문제가 아니에요. 실제 보안 시스템의 일부 같아요. 도윤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좌우로 움직였습니다. 저도 그렇게 느꼈어요. 사실 어제 밤에 회사에 남아서 조금 더 살펴봤는데 도윤의 목소리가 갑자기 작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더니 서연에게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습니다. 이 코드는 회사의 핵심 보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발견한 것들이 있는데 오늘 밤에 보여드릴게요.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단서를 발견한 것일까요? 하지만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도윤이 아파트에서 투신 자살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개발팀 사무실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리에 앉아 도윤의 빈 책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도윤이 자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듣기론 우울증이 있었대요. 가족들도 자살로 결론 내렸다고.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에게서 그런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뭔가 중요한 것을 발견했다며 들떠 있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이건 자살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직감이 들었습니다. 점심시간을 틈타 서연은 도윤의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주변을 살핀 후 재빠르게 USB를 꽂았습니다. 특수 프로그램이 실행되자 도윤의 컴퓨터 보안이 몇 초 만에 무너졌습니다. 서연은 도윤의 파일들을 빠르게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숨겨진 폴더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메모장 파일이 있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 방식이 복잡했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퍼즐에 불과했습니다. 내가 MIT에서 뭘 배웠는지 보여줄 시간이군. 20분 후 화면에 해독된 메모가 나타났습니다. 서연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강태준 팀장이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특정 서버에 접속함. 접속 후 대량의 데이터 전송 발생. 의심스러운 활동 감지됨. 추가 조사 필요. 서연은 급히 파일을 복사한 후 컴퓨터를 원래 상태로 돌려놓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도윤은 중요한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회의실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임재훈 연구소장을 만났습니다. 50대 중반의 차분한 인상을 가진 남자였습니다. 그는 신입사원들에게 회사의 연구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테크노바의 미래는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학벌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임 소장이 갑자기 서연을 불러 세웠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정체가 발각된 걸까요? 박지민 씨,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사무실로 따라 들어간 서연은 긴장을 숨기려 애썼습니다. 임 소장은 친절한 미소를 지었지만 서연은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강 팀장이 당신에게 특별한 과제를 주었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어려움이 있다면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하지만 아직 혼자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임 소장의 눈빛이 잠시 서연을 살펴보는 듯 했습니다. 그의 제안이 진심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가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마음속으로 임 소장도 용의선상에 올려두기로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은 화장실에서 훌쩍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안을 들여다보니 송하나 대리가 혼자 눈물을 훔치고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서연이 다가가자 하나는 당황한 듯 얼굴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서연의 따뜻한 시선에 마음을 열었는지 조금씩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강 팀장 때문에 매일 스트레스 받아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 직원들이 그의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어요. 서연은 조심스럽게 더 많은 정보를 끌어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통해 강 팀장이 회사 내에서 공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요즘 더 예민해져서 매주 금요일이면 아무도 그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해요. 그날은 특히 신경질적이거든요. 서연의 귀가 쫑긋 세워졌습니다. 금요일, 도윤의 메모에 나왔던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밤 서연은 회사 시스템에 다시 한번 침투했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방화벽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개의 방화벽 로그를 분석하던 중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분명한 백도어 흔적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기 있었군.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서연의 등 뒤로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늦게까지 뭐 하는 거죠, 박지민 씨? 서연의 손가락이 얼어붙었습니다. 화면을 재빨리 바꾸며 돌아보니 강태준 팀장이 서연을 날카롭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아, 팀장님. 제가 맡은 코드 분석을 좀 더 해보고 있었어요. 그래요? 생각보다 열정적이네요. 강 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서연은 등줄기로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부터는 더 어려운 과제를 드리죠. 당신의 진짜 능력이 궁금해지는군요. 강 팀장이 자리를 떠나고 서연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서연을 지켜보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는 도윤의 죽음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서연은 강 팀장이 사라진 것을 확인한 후 재빨리 USB를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오늘 발견한 증거들과 도윤의 메모, 이것들은 모두 강태준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는 서연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도윤의 죽음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않겠다는 결심이 서연의 가슴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도윤 씨, 당신이 발견한 것을 제가 끝까지 밝혀낼게요. 약속해요. 어둠 속에서 걸어나오는 서연의 눈빛은 이제 단호했습니다. 내일은 금요일. 강 팀장이 서버에 접속한다는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끝까지 쫓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위험하더라도 진실을 밝혀내야 했습니다. 금요일 아침 서연은 어젯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도윤의 죽음과 강태준의 의심스러운 행동, 그리고 오늘 밤 있을 서버 접속, 모든 것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사무실로 향하는 엘리베이터 안에서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개발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임재훈 연구소장이 서연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긴장된 표정으로 그를 따라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자리에 앉으세요. 박지민 씨. 아니, 윤서연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입이 바짝 말랐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정체가 탄로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진실을 말할 시간입니다. 저는 당신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윤정우 회장님의 딸이죠. 임 소장의 진지한 표정에 서연은 순간 도망갈 생각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다음 말이 서연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걱정 마세요. 저는 당신 편입니다. 사실 저는 국정원 요원입니다.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국정원? 아버지도 모르는 사실이었습니다. 임 소장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테크노바에서 일어나는 정보 유출이 단순한 산업 스파이 수준이 아니에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입해 있었죠.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임 소장의 말이 진실이라고 느꼈습니다. 어떻게 제 정체를 아셨어요? 윤정우 회장님과 저는 오랜 친구입니다. 그가 당신을 투입시켰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장님도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이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위험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 발견한 백도어 흔적과 도윤의 메모, 그리고 임 소장이 가진 강태준에 대한 정보들, 퍼즐 조각이 하나둘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북한에서 특수 교육을 받은 엘리트 해커입니다. 15년 전 남한으로 귀순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최근 그의 행적에서 의심스러운 점들이 발견되고 있어요. 서연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단순한 회사 기밀 유출이 아니라 국가 안보 문제라니 상황이 훨씬 심각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밤 강태준이 서버에 접속할 때 우리가 그를 추적해야 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는 너무 교묘하게 흔적을 지우니까요. 서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녀는 노트북을 열어 숨겨둔 프로그램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특수 추적 프로그램을 개발했어요. 고스트 트레이서라고 부릅니다. MIT에서 연구하던 기술인데 데이터 흐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임 소장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서연의 실력이 소문대로임을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서연은 조심스럽게 고스트 트레이서를 회사 네트워크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송하나 대리에게서 의외의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기, 박지민 씨? 아니, 윤서연 씨죠? 서연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다니. 저도 다 알아요. 실은 도윤 씨가 죽기 전에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그리고 왜 여기 있는지. 서연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도윤이 그녀의 정체를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 씨, 정말 위험한 상황이에요.
강 팀장은 단순한 괴롭힘을 넘어서 알아요. 저도 도울게요. 사실 저는 다른 팀과의 네트워크 연결을 담당하고 있어서 오늘 밤 일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서연, 임 소장, 그리고 하나로 이루어진 은밀한 동맹이 형성되었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의 작전을 세밀하게 계획했습니다. 오후 회의에서 서연은 장현우 인사팀장의 수상한 행동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강태준과 눈빛을 교환했고 회의 중에도 몰래 문자를 주고받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장현우도 의심해봐야 해요. 그는 모든 직원의 개인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적이 한 명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에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저녁이 되자 서연은 아버지에게 비밀리에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비서가 회장은 해외 출장 중이라며 통화를 거부했습니다. 서연은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출장 간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밤 7시 30분 회사는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서연과 하나는 개발팀 사무실에, 임 소장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각자 컴퓨터로 연결된 채 작전을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면 강 팀장이 접속할 거예요. 고스트 트레이서가 모든 데이터 흐름을 추적할 겁니다.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떨리고 있었습니다. 7시 58분, 그때 강태준이 빈 사무실에 들어섰습니다. 서연과 하나는 재빨리 모니터를 끄고 서류 속에 얼굴을 파묻었습니다. 늦게까지 일하는군요. 열정이 대단하네. 강 팀장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잠시 바라보더니 자신의 자리로 향했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저희는 곧 나갈 거예요. 팀장님만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하나의 말에 강 팀장은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뭔가 위험한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그럼 먼저 가보세요. 저는 좀 더 있다 갈 겁니다. 서연과 하나는 짐을 챙겨나가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옆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노트북을 통해 고스트 트레이서를 실행했습니다. 화면에 강 팀장의 모든 활동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특정 서버에 접속하여 대량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집중해서 내용을 살펴보던 중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센티널 프로젝트 파일이에요. 센티널이요? 그게 뭔가요? 제 아버지 회사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AI 보안 시스템이에요. 완성되면 모든 국가 주요 시설의 보안을 담당하게 될 프로젝트죠. 서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비밀 유출이 아니었습니다. 국가 안보에 직결된 중대한 문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강 팀장이 접근한 또 다른 파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주요 기관의 보안 시스템 설계도와 접근 코드였습니다. 이 정보가 잘못된 손에 넘어간다면 상상할 수 없는 재앙이 될 것이었습니다. 임 소장님 보고 계세요? 이건 생각보다 훨씬 심각해요. 네. 모두 녹화하고 있습니다.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요. 그때 갑자기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강태준이 차가운 미소를 띠며 서 있었습니다. 역시 의심이 맞았군요. 당신이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평범한 고졸 신입사원이 아니란 건 확실하더군요. 서연의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강 팀장의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너무 깊이 파고들었군요. 도윤처럼 될 운명인가 보네요. 서연의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습니다. 도윤은 자살한 게 아니었습니다. 강 팀장이 그를 살해한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가 갑자기 스프레이를 꺼내 강 팀장의 얼굴에 분사했습니다. 순간적인 혼란 속에 서연은 강 팀장의 손에서 권총을 쳐냈습니다. 빨리 도망쳐요. 서연과 하나는 재빨리 복도로 뛰쳐나왔습니다. 뒤에서 강 팀장의 분노에 찬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계단을 통해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저쪽 출구로 나오세요. 제가 차를 대기시켜 놨습니다. 임 소장의 목소리가 이어폰으로 들려왔습니다. 지하 주차장 출구에 다다랐을 때 검은색 차 한 대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차에 올라탄 순간 서연은 창백한 얼굴의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그는 다른 누구도 아닌 아버지 윤정우 회장이었습니다. 서연아, 모든 걸 들었다. 함께 이 일을 끝내자.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복잡한 감정과 이제 더 큰 위험이 그들 앞에 놓여 있다는 두려움이 뒤섞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차는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고 뒤쫓는 강태준의 모습이 백미러에 작게 비쳤습니다.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국정원 안전가옥. 창문 없는 지하 벙커 같은 공간에 서연과 아버지, 임 소장, 그리고 하나가 모여 있었습니다. 벽면의 대형 모니터에는 복잡한 코드들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이건 믿을 수 없어요. 블랙아웃 바이러스예요. 국가 주요 시설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는 코드입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고스트 트레이서로 강태준의 활동을 분석한 결과 대규모 사이버 공격이 임박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모니터 한쪽에는 붉은색 디지털 시계가 카운트다운하고 있었습니다. D-3, 공격까지 단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설명해 줄 수 있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서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전력망, 수자원 시설, 교통통제 시스템, 군사통신망까지 모두 한꺼번에 마비시킬 수 있어요. 국가 기반 시설이 완전히 멈추는 거죠. 총체적 혼란 상태가 될 거예요.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모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코드를 분석해봤더니 실행을 위해서는 특수한 USB가 필요합니다. 강태준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임 소장의 말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단서는 강태준이 최종 실행을 위한 USB를 갖고 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제가 회사로 돌아가야 해요. 그 USB를 찾아야 합니다. 너무 위험해. 이미 내 정체가 의심받고 있어. 아버지의 얼굴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서연은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저밖에 없어요. 제가 만든 프로그램으로만 USB를 찾을 수 있어요. 시간이 없습니다. 결국 모두가 동의했고 위험한 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연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소와 같이 회사에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가슴 속에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개발팀 사무실에 들어서자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쳐다보는 듯 했습니다. 특히 강태준의 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의 컴퓨터는 켜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자리에 앉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습니다. 조심해요. 강 팀장이 아침부터 당신을 찾고 있어요. 뭔가 알아챈 것 같아요. 하나의 목소리는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의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USB를 찾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녀는 고스트 트레이서의 변형 버전을 실행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정 디지털 신호를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회사 내부 지도가 나타났고 빨간 점 하나가 깜빡이기 시작했습니다. USB의 위치였습니다. 서연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것은 강태준의 개인 사물함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낮은 목소리로 임 소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리고 점심시간을 틈타 조용히 강태준의 사물함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사물함 앞에서 서연은 특수 해킹 장치를 꺼냈습니다. 디지털 잠금 장치가 순식간에 풀렸습니다. 하지만 사물함 문을 열자마자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사물함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등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뭘 찾고 있나요? 박지민 씨. 아니, 윤서연 씨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연의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강태준이 USB를 손에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윤정호의 딸이 고졸 신입사원으로 위장해 들어왔다니 재미있는 전략이었어요. 서연은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내면에서는 공포가 솟구쳤습니다. 강태준의 손에 권총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당신의 정체를 밝혀야 하지 않을까요? 북한의 엘리트 해커라면서요. 똑똑하군요. 하지만 너무 많이 알아버렸어요. 안타깝게도 이제 당신을 살려둘 수 없게 되었네요. 강태준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 그녀의 눈이 천장의 스프링클러에 닿았습니다. 머릿속에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 USB로 뭘 하려는 거죠? 블랙아웃 바이러스를 실행시킬 건가요? 역시 뛰어나군요. 맞아요. 이 작은 장치 하나로 대한민국 전체가 암흑 속으로 빠져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서연은 그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내 재빨리 버튼을 눌렀습니다. 순간 건물의 화재 경보가 요란하게 울렸고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이 순간적으로 당황했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빠르게 발을 뻗어 그의 손을 쳤고 권총이 멀리 날아갔습니다. 하지만 강태준은 순식간에 반격했습니다. 그의 주먹이 서연의 얼굴을 향해 날아왔습니다. 서연은 MIT에서 공부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강요로 어릴 적부터 태권도와 합기도를 배웠던 그녀는 몸을 재빨리 피하고 상대의 팔을 잡아 꺾었습니다. 강태준이 고통스러운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이런 걸 배울 줄은 몰랐는데 두 사람 사이에 치열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물이 쏟아지는 복도에서 미끄러지고 넘어지면서도 서로에게 집중했습니다. 서연은 강태준의 손에서 USB를 빼앗으려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갑자기 서연의 목을 움켜쥐었습니다.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강태준이 USB를 쥔 손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복도 저편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임재웅과 국정원 요원들이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순간 주의가 흐트러졌고 서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재빨리 손을 뻗어 USB를 낚아챘습니다. 안 돼! 강태준의 절규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서연을 그리고 USB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국정원 요원들이 그를 제압하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USB를 꼭 쥐었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숨을 내쉴 수 있었습니다. 괜찮아요? 다치지 않았어요? 임 소장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서연은 겨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긴장이 풀리자 모든 피로가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그때 또 다른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복도 건너편에서 장현우 인사팀장이 달아나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도 곧 국정원 요원들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도 공범이었어요. 강태준의 활동을 돕고 회사 내부 정보를 빼돌리는 역할을 했죠. 서연은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장현우까지 연루되어 있다니. 이 음모는 생각보다 훨씬 깊고 넓었습니다. 며칠 후 서연은 아버지의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태준과 장현우는 구속되었고 그들이 계획한 사이버 공격은 무산되었습니다. 서연이 발견한 USB의 바이러스 코드는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었지만 이제 그 위험은 사라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회사 시스템에서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말해주겠니? 아버지의 뜻밖의 질문에 서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가 위장 잠입 과정에서 발견한 여러 보안 취약점들을 설명하자 아버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놀랍게도 그 취약점들은 우리가 개발 중인 센티널 시스템의 핵심 개선 요소였어. 내가 실제 상황에서 그것들을 발견했다는 건 우리의 연구 방향이 옳다는 증거야. 서연은 놀란 눈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발견이 결국 더 강력한 보안 시스템 개발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서연아,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이니? MIT로 돌아갈 건가?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햇살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의 경험이 그녀를 크게 변화시켰습니다. 더 이상 아버지를 원망하는 마음도 사라졌습니다. 아니요. 여기 남아서 센티널 개발을 돕고 싶어요. 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하다면요. 아버지의 눈에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오랜 시간 소원했던 부녀 관계가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함께 일하게 되어 기쁘구나. 서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위험천만했던 위장 잠입은 끝났지만 그녀의 진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가면 속에 숨지 않고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새로운 도전을 향해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테크노바 대강당. 전 직원이 모인 가운데 윤정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서연이 서 있었습니다. 더 이상 박지민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은 당당한 모습의 윤서연이었습니다. 회장의 자연스러운 손짓에 서연이 한 발 앞으로 나섰고 강당은 잠시 술렁였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중요한 소식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박지민으로 알고 있던 이 직원은 사실 제 딸 윤서연입니다. 강당 전체가 놀라움의 탄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백 개의 시선이 서연에게 쏠렸습니다. 서연의 가슴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에 없던 긴장감이 몸을 휘감았지만 이제 숨길 것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연입니다. 고졸 신입사원 박지민으로 위장에 들어온 것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이 우리 회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알려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은 천천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강태준 팀장과 장현우 인사팀장이 저질렀던 국가안보 위협 행위와 그것을 막기 위해 벌인 비밀 작전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물론 핵심 보안 정보를 제외한 채로요. 직원들의 표정이 놀라움에서 경외감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특히 서연이 김도윤의 죽음이 타살이었다는 증거와 그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언급했을 때 많은 직원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우리 딸이 보여준 용기와 지혜는 저도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국가적 위기를 막은 그녀의 공로를 정부에서도 인정해 비공개 표창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순간 임재훈 연구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는 더 이상 평범한 연구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진짜 정체, 국정원 요원으로서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윤서연 씨의 활약이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상상할 수 없는 혼란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녀가 개발한 고스트 트레이서 기술은 이제 국가 안보의 중요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서연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버지의 그늘에서 벗어나 스스로의 빛으로 빛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윤정우 회장은 이어서 회사의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시큐어테크라는 새 이름으로 보안 기술에 중점을 둔 기업으로 도약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학벌 차별과 갑질 문화를 타파하는 조직 개혁안을 발표했습니다. 앞으로 우리 회사는 출신 학교가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는 문화를 만들겠습니다. 그 첫걸음으로 저희 회사의 새로운 최고 기술 책임자 CTO를 소개합니다. 윤서연입니다. 또 한 번 강당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에서 그녀는 진심 어린 신뢰와 자랑스러움을 발견했습니다. 오랫동안 갈구했던 인정을 마침내 받은 순간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서연은 송하나 대리와 함께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화창한 하늘 아래 두 사람은 도윤을 추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도윤 씨가 이 소식을 들었다면 정말 기뻐했을 거예요. 그는 항상 능력으로 평가받는 회사를 꿈꿨으니까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 구석이 아직도 아팠습니다. 도윤의 죽음을 완전히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윤 씨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어요. 재능 있는 고졸 출신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돕는 재단이 될 거예요. 하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저녁
윤정호의 자택에서 작은 파티가 열렸습니다. 서연과 정호, 그리고 임재훈만 참석한 자리였습니다. 오랜만에 아버지의 집을 찾은 서연은 어색함을 느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습니다. 사실 임 소장과 나는 30년 지기 친구야. 대학 시절부터 함께했지. 그가 국정원에 들어간 후에도 우리는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어.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와 임 소장의 관계가 이렇게 깊었다니 예상치 못한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항상 당신을 자랑스러워했어요. 단지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을 뿐이죠. 서연은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인하고 냉철하기만 했던 그의 얼굴에 처음으로 부드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내가 너에게 너무 엄격했던 것 같아. 늘 최고가 되라고 강요했지. 하지만 그건 너를 믿었기 때문이야. 내가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으니까. 서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오해와 아픔이 천천히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 저도 이해해요. 이제는 진심으로 이해합니다. 부녀는 오랜만에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미소 속에는 새로운 시작에 대한 약속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달 시큐어테크는 센티널 AI 보안 시스템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서연이 직접 개발을 이끈 이 시스템은 전 세계 보안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강력한 AI 기반 침입 감지 및 방어 시스템으로 기존의 어떤 보안 시스템보다 뛰어난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서연은 CTO로서 첫 기자회견에 섰습니다. 긴장되는 순간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자신감으로 빛났습니다. 센티널은 단순한 보안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는 더 안전한 디지털 세상을 위한 우리의 약속입니다. 이 기술이 국가와 기업, 그리고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회견 후 시큐어테크의 주가는 급등했고 글로벌 기업들로부터 협력 제안이 쏟아졌습니다. 서연의 리더십 아래 회사는 급속도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회사 내부의 변화였습니다. 그녀는 수평적 조직 문화와 능력 중심 평가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직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하고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특히 신입사원 채용에서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해 학벌이나 배경이 아닌 순수한 실력으로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금세 업계의 표준이 되었고 다른 대기업들도 이를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후 시큐어테크 본사 새롭게 단장된 개발동 입구에 김도윤 기념관이라는 명판이 달렸습니다. 이곳은 젊은 개발자들이 자유롭게 아이디어를 나누고 새로운 기술을 실험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서연은 매일 아침 이곳을 지나며 도윤을 기억했습니다. 그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그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음을 마음속으로 전했습니다. 회사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직원들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고 활기찬 토론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김도윤 장학재단을 통해 선발된 젊은 인재들이 회사에 새바람을 불어넣었습니다. 송하나는 이제 보안팀의 팀장이 되어 서연과 함께 일했습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리더십은 팀원들의 존경을 받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회사 옥상 정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졌습니다. 아버지의 머리카락은 더 하얘졌지만 눈빛은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만든 변화가 자랑스럽구나. 이제 우리 회사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가 되어가고 있어. 서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버지의 인정을 갈구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의 말이 여전히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혼자 해낸 일이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든 변화예요. 서연은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딘가에서 도윤도 이 순간을 보고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가면 속의 천재는 이제 더 이상 가면이 필요 없었습니다. 윤서연은 자신의 모습 그대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